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누르면 한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K원전, 체코의 수출 쾌거 해외 수주 16년만 일부 시작합니다. CNN 기자 브랜든이 목격한 한국 원전 기술의 충격적 진실. 기도입 서구 중심의 확고한 믿음.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에너지 분야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있는 브랜든 톰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20년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렸거든요. 저는 MIT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후 CNN에 입사해 지난 2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을 취재해왔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의 원전 안전 기준 변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파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부상까지 모든 굵직한 에너지 이슈들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의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매일 CNN 본사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저는 항상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력 기술의 진정한 강자는 미국과 프랑스뿐이라는 것이었죠. 웨스팅하우스, GE, 그리고 프랑스의 아레바와 EDF. 이들이야말로 원자력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취재했던 이들 회사의 첨단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는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 편집장인 제임스 화이트가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브랜든, 체코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한국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다는데 내가 직접 가서 취재해보면 어떨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원전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와 경쟁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직 미국과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편집장님, 정말 한국이 프랑스 EDF와 경쟁할 만한 수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직. 제임스 편집장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브랜든,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거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취재해온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프랑스, EDF의 EPR 같은 최신 원전 기술들을 생각하면 한국이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동료 기자인 사라 밀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브랜든, 아시아 국가들의 원전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일본의 미쓰비시나 히타치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들었어. 사라, 일본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아직 선진국들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취재했던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해왔거든요. 조지아 공대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브랜든, 원자력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해.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은 더 필요할 거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프랑스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매일 접하는 MIT의 연구 보고서들, 도에너지부의 기술 평가서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나 GE의 최신 개발 동향들을 보면 미국과 프랑스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압도적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에너지부 출신의 마이클 존슨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마이클은 현재 에너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 원전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브랜든, 체코 프로젝트 취재라니 흥미롭네. 하지만 결과는 뻔하지 않나? 프랑스 EDF가 가져갈 게 분명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경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외였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부족해. 특히 유럽 시장은 안전 기준도 까다롭고 정치적 고려 사항도 많거든. 프랑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 저는 마이클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코 취재는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 프랑스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프라하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노트북에 미리 준비한 기사 제목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체코 원전 경쟁, 프랑스 EDF의 압도적 우위, 한국 원전 기술의 한계와 현실 같은 제목들이었죠.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체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서구 원전 기술의 우월성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가 보유한 60여 기의 원전 운영 경험, 미국의 첨단 안전 시스템, 그리고 독일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원전 연구들 말입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것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유럽 대륙이 펼쳐졌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서구 중심적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저의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지만 여전히 원전 기술 분야에서는 서구가 앞설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EDF의 최신 기술 개발 소식들을 확인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체코 에너지부를 방문하고 각국 대표단들을 만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고 한국은 좋은 경험을 쌓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프라하의 호텔에서 잠들기 전까지도 서구 원전 기술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저의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전개 첫 만남과 예상 밖의 발견. 다음 날 아침, 저는 프라하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체코 에너지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각국 대표단들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프랑스 대표단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건물에 도착하자 펠릭스 노박 장관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체코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안녕하세요. CNN에서 저희 원전 프로젝트를 취재해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이번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유럽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노박 장관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최종 경쟁에는 프랑스 EDF와 한국 KHNP 컨소시엄이 남아 있습니다. 두 제안 모두 기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한국이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라는 건가? 하지만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관님, 두 제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프랑스는 EPR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 APR 1400 기술과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분이 이재훈 박사였는데 40대 초반의 그는 KAIST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의 톰슨 기자님이시죠?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박사의 유창한 영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의 기술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APR 1400은 140만 kW급 대용량 원자로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모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동 안전계통과 72시간 비상전원 상실 대응 시스템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합니다. 제가 조금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비상전원 상실 대응이라니,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배운 교훈을 제대로 반영한 것 같았거든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프랑스 EPR도 비슷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이재훈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 능동형과 피동형 안전계통을 동시에 갖춘 다중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게다가 건설 기간도 EPR보다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고 했지만 2년 단축이라는 것은 정말 큰 차이였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EPR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공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건설 기간 단축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희는 모듈화 공법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합니다. 주요 부품들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품질도 향상시키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듈화 공법이나 디지털 트윈은 최신 건설 기술의 핵심이었는데 한국이 이를 원전 건설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EDF 대표단의 마크 듀폰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프랑스 원전 업계의 베테랑으로 유럽 전역의 EPR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 듀폰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마크 듀폰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EPR은 이미 프랑스, 핀란드,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60년간 축적된 프랑스의 원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죠. 확실히 프랑스의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들은 한국의 기술 설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듀폰님, EPR의 건설 기간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크 듀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초기 프로젝트에서는 일부 지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재훈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EPR도 훌륭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UAE 바라카 원전에서 4기를 모두 예정대로 완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1호기는 계약 후 8년 만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서구에서 진행되는 원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1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마크 듀폰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는 특수한 조건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 기준과는 다르죠. 이재훈 박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미국 NRC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안전 시스템은 기존 EPR보다 더 강화된 것들이죠. 저는 두 전문가 간의 논쟁을 지켜보며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했던 것입니다. 노박 장관이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두 제안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신뢰성,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 후 저는 각 대표단과 개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프랑스 팀과의 인터뷰에서는 예상대로 검증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강조했지만 최근 프로젝트들의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팀과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재훈 박사가 보여준 스마트 건설 관리 시스템과 예측 정비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은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저희는 2000년대부터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원전에 접목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했죠.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라하의 한 레스토랑에서 하루 종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가 기대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 위기와 전환 충격적 현실과 완전한 인식 전환. 다음 날, 저는 체코 정부가 마련한 특별 현장 견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부지를 직접 방문해서 각국의 기술 시연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프랑스의 우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어제의 인터뷰에서 느꼈던 의문들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코바니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안나 코발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과거 환경운동가였지만 현재는 원전 찬성론자로 돌아선 에너지 정책 전문가였습니다. 톰슨 기자님, 저는 안나 코발입니다. 체코 에너지 정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환경운동가에서 원전 찬성론자로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원전이든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원전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번 경쟁에서는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안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프랑스를 선호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제안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 전문가가 한국을 선호한다니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한국의 APR 1400은 탄소 배출량이 EPR보다 20% 적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도 15% 줄였어요. 게다가 해체 비용까지 고려한 전생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죠. 저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 들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두코바니 부지에 도착하자 각국 대표단들이 설치한 시연 부스들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부스는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함께 EPR의 장점들을 홍보하고 있었고 한국 부스는 상대적으로 소박해 보였지만 실제 작동하는 모형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재훈 박사가 저를 한국 부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저희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피동 안전계통의 실제 모형이었습니다. 박사님이 버튼을 누르자 모형 안에서 물이 자연 순환하며 냉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도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72시간 동안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핵심 교훈을 반영한 거죠. 저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프랑스 EPR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이재훈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EPR도 피동 안전계통이 있지만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능동형과 피동형을 동시에 갖춘 이중 안전망이죠.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3D 원전 모델이 실시간으로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실제 원전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박사님, 이런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전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스마트 원전을 구현하고자 했어요. 그때 마크 듀폰이 한국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기술이네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나요? 이재훈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서 4년간 무사고 운영 중이고 미국 NRC와 유럽 원자력 안전 당국의 인증도 받았습니다. 마크 듀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건설 과정 시연이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가져온 모듈화 공법 시연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원전 부품들이 레고 블록처럼 정확하게 조립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건설하면 품질 편차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건설보다 품질이 일정해요. 그리고 IoT 센서를 통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설 방식 자체를 혁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체코 에너지부의 한 관계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한국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셨나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프랑스보다 총 사업비에서 30% 저렴하고 전력 생산 단가도 20% 낮았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3번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모듈화 공법과 효율적 건설 관리 덕분이에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20년간 믿어왔던 상식들이 모두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이재훈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네요. 이재훈 박사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혁신해온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학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나 코발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시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과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상식과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단순히 프랑스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성이었습니다. 서구의 원전들이 건설비 폭등과 공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안전하면서도 더 경제적인 원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피동 안전 계통, 모듈화 공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 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내일 체코 정부의 최종 발표를 듣게 될 텐데,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K원전, 체코의 수출 쾌거 해외 수주 16년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K원전, 체코의 수출 쾌거 해외 수주 16년만 2부는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